안녕하세요. 또 아들맘입니다. 오늘은 저지 뜨개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숄더도 되고 이제 크로스도 되는 이제 가방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저지 뜨개실을 혹시나 다이소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인터넷에서 패브릭얀 검색하시면 나오는 실이 같은 실이고요.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가방은 멜란지 차콜이라는 색깔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크게 튀지 않은 가방? 이제 뭐, 휘뚜루마뚜루 그냥 막 들 수 있는 어느 옷에도 코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었고, 가방 끈을 이렇게 길게 해서 이제 요 안에 통과시킴으로써 이렇게 들고 다닐 때는 자동으로 잠금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쭉 빼면 크로스로도 가능한 끈 길이로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가방 저랑 오늘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요한 재료로는 뜨개용 가방 바닥 타원형 요거 지금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저지 뜨개실을 이제 묶어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 실이 사용되는 이제 묶을 때 사용되는 이제 양도 워낙에 이제 많고 또 묶었을 때 이제 이 가방의 완성도가 이렇게 좀 예쁘지가 않아서 이제 어떤 걸로 연결을 할까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레자 전용 접착제라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다이소에서. 그래서 요거를 신발 접착제인데 제가 이거를 연결을 해보니까 굉장히 연결이 잘 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약간 이게 물처럼 돼 있는 본드예요. 근데 이제 본드가 굳으면서 이제 이 완벽하게 이제 접착이 되는데 요걸로 해서 연결을 하니까 연결도 쉽고 그리고 이제 연결 부분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훨씬 더 예쁘게 지금 가방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 하나에 1,000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신발 레자 전용 접착제. 더보기란에 품번과 이름은 모두 표기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지 뜨개실. 준비하실 거는 이제 저지 뜨개실인데 이게 다이소에서 1,000원에 이제 9m 30g이거든요, 중량이. 근데 9m밖에 안 돼서 이 사용되는 이게 볼수의 양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작 이제 해보면 총 들어가는 그람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일단 지금 이 회색 이 차콜색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을 기본 원형 뜨기로 사용을 해서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원형뜨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바닥면에서 들어가는 이제 이 볼수가 많아서 이제 제가 이 오트밀 색상 같은 경우는 구입을 지금 이 가방에 차콜색에 들어가는 이 가방에는 총 12볼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오트밀 색상 같은 경우는 10볼밖에 구입을 못해서 이제 이 10볼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해보려고 지금 이제 여기 가방 바닥을 지금 준비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가방 바닥이 차콜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형으로 떠올렸지만 이게 바닥을 원형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가 이 가방을 이렇게 당겼을 때 이 밑에 부분이 너무 툭 튀어나와서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원형 가방으로 지금 가방 바닥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요거 차콜색과 이 가방 바닥을 사용한 이제 오트밀 색상은 두 개 다 같은 코스를 사용해서 떠올릴 거기 때문에 완성했을 때 크기 차이는 크게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 한번 만들어 보고 사이즈를 한번 같이 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커링 준비해 주시고 가방 바닥에 이제 구멍에 통과가 되는 작은 호수의 바늘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3mm, 뭐 3.5mm, 2.5mm 다 가능하고요. 가방을 이제 떠올리실 때는 8mm, 8mm 바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작은 호수를 준비하는 거는 이제 여기 가방 바닥에 이렇게 큰 호수 바늘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이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호수로도 여기에 통과만 되는 바늘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5호 바늘을 일단 준비를 했고요. 3mm 5호 바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핸드메이드 마커. 저는 이게 10개에 1,000원인 줄 알았는데 8개 들었더라고요. 8개에 1,000원 주고 핸드메이드 가죽 라벨 요거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방 바닥에 이제 코를 넣어 줄 건데요. 지금 마커 표시를 해 놓은 곳은 이제 2코를 넣어 줘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여기 총 제가 여기 회색 이제 차콜색의 가방의 코수가 이제 떠올리는 코수가 총 48코로 했거든요. 그래서 6코를 매직링을 해서 6코를 잡아서 이제 몇 단이었더라? 둘, 셋, 넷, 다섯, 일곱, 8단. 8단 떠올리시면 48코가 잡혀요. 그래서 48코로 이제 똑같이 코수를 잡아주기 위해서 마커 표시를 해놨고, 여기에 이제 전부 다 한 구멍에 한 코씩 넣어주시고, 여기 마커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8코, 그러니까 2코씩 넣어주시면 총 8군데 지금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48코가 될 텐데, 이제 여기 코를 어떻게 이제 위치를 표시를 했냐면, 이렇게 기준으로 보셨을 때 이쪽은 타원 이제 코너 부분이고 이쪽은 직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직선 부분이 이렇게 했을 때 중간 사이가 전부 다 3코씩 되죠? 여기가 지금 코너 부분이고 3코하고 2코 넣고 3코 넣고 2코 넣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3코 넣으면 여기 직선 부분은 이제 2코가 이렇게 잡히고 반대편도 똑같이 이 코가 잡힌 부분 빼고는 마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빼고 전부 다 세 구멍이 3개씩 3코 넣고 2코 넣고 이런 식으로 가고요. 코너 부분만 따로 봤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직선 부분 끝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정중간에서 한 코 건너뛰고 하나 그리고 한 코 건너뛰고 여기 마커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반대편도 정중간에 있는 코를 기준으로 양쪽에 한 코씩 건너뛰고 마커 표시를 해주시면 저와 동일하게 마커 표시가 가능해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커를 표시해 주시고 이제 가시면 되고요. 시작은 직선 부분 시작 부분에서 할 거고 여기서 자 가방 바닥을 이제 바깥쪽 부분을 제 몸 쪽으로 두시고요. 구멍에 바늘 통과하시고 실은 가방 뒤쪽으로 대어 주셔가지고 바늘에 실 걸어서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통과 주시고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실 끌고 나오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두 줄 통과 해주시면 한 코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제 한 구멍에 한 코씩 주시고 자 다음도 이렇게 끌고 올라와서 두 줄 통과. 여기 머리 사슬을 빼실 때 조금 여유 있게 빼셔야 이 다음에 이제 8mm 바늘로 가방을 떠올릴 때 바늘이 잘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실 때 머리 사슬을 조금 더 빼주시고 이제 마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2코 넣어주도록 할게요. 줄
고 다음 구멍에, 같은 구멍에 바늘 찔러 넣어서 실 끌어오시고요. 두 줄 통과 주시고 다시 한 코에 하나씩 넣어 주실게요. 주시고 마커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는 2코 다시 한 구멍에 하나씩 자, 이제 코너 부분이죠. 그래서 코너 부분 마커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다시 여기에 2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마커 제거해 주신 부분에는 2코씩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 구멍까지 다 넣으셔서 저랑 다시 같이 해보시도록 할게요. 네, 여기 구멍에 표시 안 돼 있는 부분은 한 코씩 넣어주시고 여기 마커 표시하신 부분에만 2코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바늘 다 넣어주셨고요. 실을 다 넣어주셨고 이제 8mm 바늘 가지고 오셔서 이제 여기 가방을 떠올릴 건데 빼뜨기 없이 바로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늘을 실을 한번 감아 주시고 바로 첫 코에 이제 첫 코 여기죠. 그래서 첫 코에 뒷줄만 걸어서 이랑 뜨기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뒷줄을 바늘 찔러 넣으시고 이렇게 바늘에 3줄이 걸려 있을 때 모두 한꺼번에 통과. 다시 실 감아서 다시 같은 자리 첫 코 자리에다가 그대로 바늘 찔러 넣으시고 실 걸어와서 3줄 남았을 때 그대로 통과. 이렇게 해서 빼뜨기 없이 계속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다음 코는
한 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한 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 여기 이랑에다가 바늘 넣으시고 실 끌어와서 그대로 통과. 다시 실 감으시고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실 끌어와서 두 줄 통과. 이렇게 한 코에 긴뜨기 2개씩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 코 건너뛰고, 자, 다음 코는 바로 건너뛰시고 두 번째 코에 이랑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코 뒷줄에 걸어서 실 끌어와서 세 줄 통과.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 긴뜨기 하나 더. 다시 한 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 뒷줄에 들어가서 긴뜨기,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긴뜨기. 다시 한번 실 감아서 한 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 들어가서 긴뜨기.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 긴뜨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바퀴 다 돌아서 마지막 코까지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빼뜨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 코겠죠. 마지막 코까지 하신 다음 같이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코까지 지금 긴뜨기 다 넣어서 오셨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코가 저희가 짝수 코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코가 건너뛰는 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지막 코거든요. 그래서 한 코 건너뛰고 그대로 다시 이제 여기가 첫 코인데 첫 코에 바로 뒤쪽 이제 줄에 걸어서 백루프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시던데 여기 뒷줄에 이렇게 걸어서 그대로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두 번째 단으로. 다시 긴뜨기 2개 첫 코 뒷줄에 넣어주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마커 표시를 해주셔야 이 첫 코가 헷갈리시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올라갔던 이제 요 코, 처음 올라갈 때 했던 요 긴뜨기 코가 이제 첫 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코에다가 마커 표시를 해주시고 계속 빙글빙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첫 코 표시를 안 해주시면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긴뜨기 2개 넣어주시고 다시 한 코 건너뛰고 이제 두 번째 여기 들어갔던 2개의 긴뜨기 중에 저 앞쪽에 있는 첫 코에다가 다시 또 긴뜨기 넣어주시면 돼요. 긴뜨기 2개 계속 이제 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한 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다가 긴뜨기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무늬가 약간 어떻게 보면 작은 하트 모양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작은 부채 모양도 되고 해서 이렇게 약간 차콜색 같이 어두운 색으로 했을 때는 이제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 어느 이제 계절에 들어도 괜찮은 색상이 나왔고 오트밀 색상 같은 경우는 약간 밝지만 밝은 코코아 느낌, 커피색 느낌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들어도 무난하게 그냥 청바지에 뭐 간단하게 들 수 있는 이제 충분한 이제 예쁜 색상이라서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속 빙글빙글 올라가시면서 이제 총 11단을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시고 이제 여기 위에 오셔가지고 11단 떠서 올려오신 다음에 저랑 이제 같이 해보시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셔서 계속 한 코 건너뛰고 긴뜨기 바늘에 실 감아서 한 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다 이랑에 바늘 넣으셔서
긴뜨기 2개씩 이렇게 계속 넣어주시면 돼요. 어려운 기술이 없이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심플한 가방이고요. 그래서 들어도 이제 뜨개 가방에 이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를 이제 가시다 보면 이제 내가 틀렸나 안 틀렸나 헷갈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한 코를 건너뛰었다든지 코주름이 됐다든지 이제 그런 걸 확인하실 때 48코가 맞는지 일일이 세면서 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제 이 무늬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2개의 긴뜨기 중에 앞쪽에 있는 긴뜨기 코에 이랑이 들어가졌어요. 2개가. 그래서 가시면서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앞쪽 코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확인하고 가시면 크게 코수 변동 없이 문제 없이 잘 올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1단 모두 떠올리신 다음 저랑 다시 같이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모두 11단을 모두 떠올린 상태고요. 지금 마지막 코 지금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첫 코고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코에서는 이제 긴뜨기로 가지 않고요. 단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짧은뜨기로 가실게요. 그래서 짧은뜨기 하나, 둘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코에는 빼뜨기로 이제 요 마커링 제거해 주시고 빼뜨기로 이제 1항에 빼뜨기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뒷줄만 걸어서 그대로 빼뜨기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바로 툭 내려가는 단차가 없이 자연스럽게 지금 내려가지죠. 자, 이제 그래서 뭐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다 이제 빼뜨기로 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빼뜨기 하실 때는 실을 너무 이렇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느슨하게 하셔야 여기 이제 가방이 오그라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8mm 바늘 굵기 정도 되게끔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랑에다가 바늘 뒷줄만 걸어서 들어가서 실 그대로 걸고 나와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 바퀴 빙 둘러서 마지막 코까지 다 넣어주시고 저랑 다시 같이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제 빼뜨기를 모두 한 코에 하나씩 지금 다 넣어주신 상태고 여기 이제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다 해주셨다면 여기가 첫 코죠? 바늘은 빼시고 실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잘라주신 다음 이렇게 내시고 마커는 이제 제거해 주시고요. 그래서 돗바늘에 실을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 자, 여기가 첫 코였죠? 첫 코 1항으로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뒤쪽으로 실을 그냥 빼주세요. 이렇게 빼서 뒤쪽에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평소에 실 마무리 하시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통과시켜 주셨 다음에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가방 안쪽, 이제 가방 이렇게 몸쪽의 편물은 지금 모두 완성이 된 상태고, 무늬가 고르게 잘 나왔죠? 그리고 위쪽에는 지금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가방 끈을 만들어 보실 건데, 가방 끈은 총 180cm 저는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가방 끈 만드시는 거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제 가방 끈을 만드실 때는 이제 이중 사슬로 지금 만들 건데, 이게 실 자체가 길이가 굉장히 짧은 실이기 때문에 두 볼을 아예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바늘에 머실 그대로 감아서 실 끌어오셔서 사슬로 바늘 통과해 주시고, 아래쪽은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실을 너무 짧게 하시면 이제 나중에 실을 연결할 때 조금 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하시고, 다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슬이 어떻게 올라가지냐면, 이중 사슬은 하나는 아래로 놔두고 한 가닥만 이제 손에다가 이제 걸으시고요. 이 한 가닥을 바늘에 이렇게 감아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바늘에 실을 이렇게 바늘에 감아주시고, 한꺼번에 두 줄을 검지에 걸려있는 실을 끌어와서 통과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아래쪽에 있는 실을 바늘에 돌려 감아주시고, 검지에 있는 실을 끌고 오셔서 두 줄을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아래쪽에 실을 바늘에 감아주시고, 이렇게 검지에 걸려있는 실을 그대로 끌고 와서 두 줄을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시다 보면 거의 한 볼이 끝나갈 때쯤, 여기 이제 실이 아래쪽에 있는 실보다는 검지에 걸려있는 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실이 끝나갈 때쯤 되면 180cm가 거의 다 돼요. 그래서 이제 줄자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센치를 재서 보시고, 실이 이제 이게 끈이 너무 길다 싶으신 분들은 사실 이제 키에 따라서, 이제 키나 체형에 따라서 끈 길이가 사실 조금씩 이제 자기한테 편한 길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한 10cm 정도 생각을 하시고, 끈 길이는 본인에 맞춰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보니까 180cm 정도 했을 때 숄더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이제 긴 숄더죠. 긴 숄더 백으로도 가능하고, 다음 이제 크로스 끈으로 맸을 때는 사실 조금 끈이 긴데, 그럴 때는 위쪽을 약간 묶어서 크로스로 매셔도 되고요. 약간 저는 이제 긴 숄더를 원해서 제가 이제 끈을 180cm를 했는데, 짧은 숄더를 하시고 이제 크로스 끈을 완전히 이제 하시겠다 하시면 130에서 한 140cm 정도? 내지는 뭐 한 150cm 정도 잡으시면 이제, 150cm는 조금 길겠다. 완전 크로스로만 사용하실 거면 한 130cm 정도 끈을 잡으시면 조금 편하게 크로스로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긴 숄더백이, 이제 끈이 긴 숄더백을 하고 싶어서 끈을 180cm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통과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끈을 조금 이제 줄자로 재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중사슬 다 만드신 다음 저랑 같이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끈을 모두 이제 만드셨다면 이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끈이 워낙에 길이가 있다 보니까 줄자에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 절반이 90cm가 되면 180cm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뭐 1, 2cm 오차에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끈을 연결하실 때는 가방을 이렇게 살짝 접어주세요. 한 3코 정도씩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접으시면 되고, 이제 여기 끈을 넣는 부분이 어디시냐면, 이 제일 윗단이 아니고 두 번째 단이거든요. 위에서 두 번째 단에, 네, 이렇게, 안쪽에서도 단이 아니고, 두 번째 단에, 이렇게 통과, 여기도, 두 번째 단에, 이 매듭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게 예뻐서, 자,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접으시고, 두 번째 단에 적당한 위치에 보시고 이렇게 쭉 다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끈을. 그렇게 하셔서 여기를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연결하시면 이제 가방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오므면 이런 식으로 오므리면 이런 식으로 잠금이 되는 거고, 펼쳤을 때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끈을 연결하는 방법은 돗바늘로, 돗바늘이나 그냥 얇은 호수 바늘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 반대편 끈에 보시고 이렇게 끈이 이렇게 꼬이지 않게 이렇게 좀 잘 보신 다음, 너무 꼬이면 이제 들고 다닐 때 벨에 꼬여서 이제 힘드시니까, 예,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통과시켜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돗바늘로 마무리 해주시듯이 하시면 되고요. 생각하시면 되고요. 응? 이렇게. 연결이 그냥 단단하게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신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이 가방은 지금 어려운 부분은 지금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예쁘게 만드실 수 있는 가방이고요. 마무리 하실 때도 실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끼워 넣으셔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이제 가방끈을 서로 연결하시고 이제 매듭을 지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감춰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서로의 끈은 반대편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돼요. 얘는 얘한테, 얘는 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연결이 이제 그거 잘 되겠죠, 더. 그래서 4개의 실을 이제 여기 서로를 묶어주기 때문에, 내구성에는 크게, 이제 내구성은 단단하게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마무리를 지어서 저랑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끈을 다 연결을 했고, 혹시나 여기 끝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시면 끈들을 살짝만 발라서 이렇게 굳어야 접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그냥 발라서 접착이 되죠, 이렇게. 살짝 마르면서 이제 접착이 되는 그런 본드라서 살짝만 발라주시면 너덜거리지 않고 예쁘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 본드가 제가 이제 살 때 이 뭐라 그래야 되지? 포장용지? 포장용지에 적혀 있기를 이제 물에도 강하고 불에도 강하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발 접착제다 보니까 신발도 세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에 묻는다고 해서 이게 본드가 녹아서 없어지거나 그런 본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세탁을 해야 될 때도 이제 뭐 손빨래로 약하게 이제 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신발을 빨 때처럼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이 모두 이제 끈은 다 연결이 됐고, 이제 중간에 핸드메이드 마커도 여기 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마커 표시가 이제 뭐 바늘로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꾸미셔도 괜찮아요.
여기 끈 가운데, 끈 연결있는 곳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살짝 붙여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본드가 모두 마르면 이제 접착이 굉장히 잘 됩니다. 자, 이제 모두 가방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핸드메이드 마커도 지금 잘 접착이 잘 됐고요. 이런 본드가 싫으신 분들은 그냥 실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 실을 여기 가죽 라벨 요 색깔과 맞춰서 하시던지 아니면 여기 가방에 요 색깔과 비슷한 색깔로 맞춰서 여기 보면은 이 바느질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구멍을 빼내시고 실을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끈을 이렇게 길게 숄더로 줄 수 있는 예쁜 가방이 완성이 됐고요. 가죽 바닥을 사용을 해도 이제 가방이 괜찮게 잘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가방 사이즈를 재봐드리면 가로가 24, 가방 높이는 20cm 정도? 20c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이 가방을 만들 때, 이 차콜색의 가방을 만들 때 약간 이 바닥면이 둥글게 처지는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제 원형 바닥을 사용을 해서 이 차콜색의 가방을 만든 건데, 차콜색 가방은 느낌이 이런 식으로 나와지죠. 그래서 이제 물건이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약간만 내려올 거예요. 완전히 내려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방 실 자체가 이제 두꺼운 이제 실로 만든 가방이라서 이게 이제 완전히 막 이렇게 축 늘어지는 그런 가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주머니 형태처럼 약간 둥글게 이렇게 내려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원해서 이런 식으로 가방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실이 이건 12볼 들어갔고 이건 총 10볼 들어갔거든요. 10볼 들어가고 실이 요만큼 남았어요. 이 정도. 10볼 들어가고 이 정도 남았는데, 이게 실이 더 있다면 이제 이 가죽 바닥을 사용해서 만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원형 뜨기를 하셔가지고 가방을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가방이 지금 더 실물로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는 이 가방이 조금 더 예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가죽 바닥을 사용했을 때는 어쨌든 가방의 내구성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디자인으로 지금 오늘도 가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 사이즈를 이제 비교를 해봐 드리면, 이게 지금 330ml 생수병이거든요. 조금 가늠이 되시나요? 비도 높고 카메라 앵글이 잘 안 나와져가지고, 그래서 이거 봤을 때는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가방이 작은 가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 내용물도 충분히 여러분들 소지품들 충분히 다 들어가지는 그런 사이즈고요. 만약에 이렇게 원형으로 뜨셨는데 가방 늘어짐이 나는 좀 싫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제 짐이 가방 안에 들어가야 된다 싶으실 때는 여기 원형 가죽 바닥 있죠? 이거를 그냥 안에
가방 판처럼, 가방 바닥판처럼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뭐 무거운 짐이 들어가는 날은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늘어지지 않게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아닌 날은 이렇게 그냥 적당한 뭐 지갑, 핸드폰 뭐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이 가방이 버텨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약간 이제 약간만 이렇게 드문 느낌 이런 식으로 하셔갖고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매직링을 하셔서 6코를 잡으시면 돼요. 짧은뜨기 6코를 잡으시고 매직링을 이렇게 하셔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링 안에 총 6코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 넣으셔서 이렇게 링을 오므려 주시고, 첫 코에 이 원형뜨기도 그 빼뜨기 없이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첫 코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바늘 넣으셔서 이제 두 번째 단에는 한 코에 2개씩, 세 번째 단에는 한 코 넣고 두 번째 코에 2코 넣고 이런 식으로 코늘림, 기본 원형뜨기 코늘림 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총 이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단을 뜨시면 48개의 코가 잡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7번째 단까지는 이제 원래 기본 원형 뜨기처럼 이제 넣어주시고, 마지막 단에서는 제가 이제 앞전에 원형 뜨기 해서 이제 가방 만드는 게 파인애플 네트백? 여기 보시면 마지막 단에서만 이 코늘림 들어가는 부분을 약간 조정해서 이제 원형에 가깝게 약간 조정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계속 그냥 원형 뜨기로 들어가면 이제 육각형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마지막 단에서만 이제 코늘림 들어가는 위치를 중간 부분으로 옮겨주면서 약간 조정을 해줬고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코에 보이실런가 모르겠네. 이제 여기가 2코인데 원래로 치면은 이 2코 넣고 난 뒤에 8번째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개 6개 짧은뜨기가 들어가고 2코 코늘린 코가 들어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단 시작을 짧은뜨기를 6개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짧은뜨기를 2개 2개 넣고 이 2코 코늘림을 넣어주시면 돼요. 2코가 들어갔죠? 2개 넣고 2코 넣은 다음부터는 6개에 2개, 6개 짧은뜨기, 그리고 이제 코늘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6개, 코늘림 이렇게 쭉 끝나시면 마지막 코가 이제 짧은뜨기 4개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원형이 다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서도 바로 이제 빼뜨기 없이 그대로 그냥 이 긴뜨기로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이 이랑뜨기로 들어가면서 긴뜨기 바로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무늬를 완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이 이제 12볼이 다 이제 제가 구입이 됐다면 이제 원형으로 알려드렸을 텐데 10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죽 바닥을 사용해서 해도 가방이 예쁘게 잘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는 이제 실 연결하실 때 원래는 이제 기존 매듭 이제 법이 보면 이렇게 교차를 하셔가지고 교차를 하셔서 이렇게 이쪽에서 한번 매듭 도도 여기에 교차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매듭 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요거는 진짜 안 풀리기는 진짜 안 풀려요. 억지로 손으로 이제 풀지 않는 이상은 이 매듭은 이제 풀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매듭이 사실 이렇게 하면은 실 소비도 굉장히 많이 되는 데다가 이게 실이 굵은 실이다 보니까 이 매듭했는 부분이 연결 부분이 표시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표시가 안 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저지 뜨개실 같은 경우 이제 보통의 패브릭 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어서 여기에 박음질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뜨다가 또 바늘 갖고 와서 또 하고 이것도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제일 간단한 방법이 사실 붙일 수 있다면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리본실을 이제 이걸로 연결을 해왔었는데 이거 패브릭 얀도 이제 연결이 되나 싶어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본드를 발라주시고 반대편 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살살 같이 펼치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본드가 서로 이렇게 잘 붙게, 지금은 이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붙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본드가 다 말라야지 완전히 이제 붙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살짝 말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드가 서로 잘 엉기게끔 이렇게 그냥 해주시고 이 상태로 두시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본드가 마르면서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본드를 바르자마자 바로 이렇게 뜨게 되면 이게 접착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실이 당겨지면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실이 이제 다 돼간다 싶으실 때 미리 이제 끝과 끝을 이제 연결해 두시고 이렇게 뜨시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굳어서 마르는 시간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발랐네. 이렇게 처음에는 완전 물이다가 나중에는 약간 젤리처럼 느낌이 이래요. 그래서 요 젤리 같은 느낌일 때 이렇게 딱 뜨면 제일 편하게 떠지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약간 딱딱해져요. 그래서 딱딱해져도 실을 뜨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뭐 일단은 그래도 약간 이제 탄성이 있을 때 뜨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 딱딱하게 돼도 바늘로 이렇게 실을 뜨지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아이고, 실이 다 완전히 본드가 완전히 굳어버리면 절대 안 떨어지는데 지금 실이 아직 본드가 다 안 굳었네.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서 하시면 돼요. 이 가방을 전부 다 이걸로 연결을 했거든요, 제가. 네, 안쪽으로 보시면 이제 뭐 표시가 없죠? 전혀 표시가 없죠? 제가 지금 마무리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실을 이제 전혀 뭐 그렇게 한 게 없는데
이건 지금 매직니 해서 나온 꼬리실 지금 조금 나와 있는 거고. 없죠? 꽤 편해요. 이렇게 본드를 사용해서 하시면 이제 내구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물에도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분명히 다이소에 그렇게 포장 용지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간단한 세탁 정도도 가능하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가방이 지금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끈 연결이 이제 이렇게 접히는 게 싫다 하시면 이제 이렇게 길게 이게 그냥 여기를 펼쳐서 이렇게 들고 다니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가방이 충분히 예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모두 이제 끝났고요. 제가 알려드려야 될 부분들은 이제 모두 끝이 나고, 오늘 가방 어떠셨나요?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